낚싯대, 가장 중요한 낚시도구죠. 낚싯대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로 많으냐? 낚시 장르의 수 곱하기 낚시 대상의 수만큼 많습니다. 가령 바다용 루어 낚싯대만 해도 우럭, 광어, 인쇼대, 볼락대, 농어대, 오징어 애깅대, 방어 지깅대, 부시리 파핑대, 참돔 타이라바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오징어 애깅대만 다시 또 무늬 오징어대, 한치대, 갑오징어대 이렇게 구분되고, 무늬 오징어대는 다시 일반 애깅대와 선상 팁는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일반 애깅대 한 아이템만 따로 떼내도 액션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낚싯대를 세분화하면 수백 종, 수천 종에 달합니다. 낚싯대는 한 대만 있으면은 바다건 민물이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낚시 장르와 대상 어종에 따라서 필요한 낚싯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낚싯대를 구입하기 전에 먼저 낚싯대의 종류부터 알고 가야 됩니다. 문제는 낚싯대의 분류 체계가 대단히 복잡해서 입문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형태별, 소재별, 힘새별, 용도별로 그 분류 기준도 많을 뿐더러 인터넷상의 정보 오류로 분류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운 정보의 깔끔한 수납이 흑기자TV의 지향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원투 낚싯대부터 선상 낚싯대까지 정말 많은 낚싯대 종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형태별 분류, 민낚싯대와 릴낚싯대. 낚싯대는 파이프 모양의 블랭크와 낚싯줄이 통과하는 가이드로 구성되는데, 가이드 없이 블랭크로만 이루어진 낚싯대를 민낚싯대라고 합니다. 민물의 붕어 낚싯대와 은어 낚싯대가 대표적인 민낚싯대죠. 바다에서는 대부분 릴 낚싯대를 쓰지만 고등어, 망상어, 학꽁치 같은 작은 물고기를 낚을 때는 민낚싯대를 많이 사용합니다. 민낚싯대는 릴대보다 가볍고 다루기 편해서 초보자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한편 릴을 장착하는 낚싯대, 즉 블랭크에 가이드가 부착된 낚싯대를 릴 낚싯대라고 합니다. 전체 낚싯대의 70%를 차지하며 특히 바다 낚싯대는 90%가 릴대입니다. 바다는 민물보다 깊고 넓어서 낚싯대 길이 이상은 노릴 수 없는 민낚싯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2. 소재별 분류, 글라스 로드와 카본 로드. 옛날에는 대나무를 잘라서 통대로 쓰거나 토막을 내서 이음식 낚싯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말에 유리 섬유로 만든 글라스 로드가 생산되면서 낚싯대에 세계적 혁명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12월에 출시된 오리엔탈 낚싯대가 최초의 글라스 로드입니다. 지금 유리 섬유는 카본 섬유에 밀려서 저가 낚싯대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카본 섬유보다 부드럽고 질긴 특성 때문에 다금바리대나 지깅대 같은 대물 낚싯대의 혼합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를 풍미한 글라스 로드는 70년대 말에 등장한 탄소 섬유로 만든 카본 로드에 밀려나게 됩니다. 탄소 섬유는 무게가 유리 섬유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강도는 철보다도 10배나 높아서 낚싯대, 골프채, 항공기, 자동차의 차체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카본대는 1982년 봄에 출시된 해동산업의 붕어 낚싯대 흑기사였습니다. 지금은 3, 4만 원 이하의 싸구려 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카본 함량 99%의 올 카본대입니다. 다만 그 카본이 고탄성 카본이냐 또 저탄성 카본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물론 고탄성 카본이 더 비쌉니다. 보통 24톤 이하를 저탄성 카본, 30에서 35톤을 중탄성 카본, 40톤부터 64톤까지를 고탄성 카본으로 분류하는데, 탄성이 높을수록 무게는 가벼워지고 휘어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복원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충격에는 약해서 어이없이 부러지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고탄성 카본 원단일수록 충분히 두껍게 말아서 강도를 높여주는 그런 제조 공정상의 기술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3. 결합 방식의 분류, 뽑기식과 꽂기식. 낚싯대는 각 마디를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뽑기식과 꽂기식으로 나뉩니다. 뽑기식은 가장 굵은 마디 안에 가는 마디들을 차례로 집어넣어서 안테나처럼 뽑아내는 방식인데 일본에선 진출대라고 부릅니다.
접어서 휴대하기 편한 게 장점이지만은 각 마디 간의 굵기차가 이제 클 수밖에 없어서 통대에 비해서 힘의 손실이 많고 또 손잡이 때가 굵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펼친 길이가 긴 찌낚싯대와 원투 낚싯대를 대부분 이 뽑기식으로 만듭니다. 한편 블랭크를 연부로 연결해서 꽂아서 조립하는 낚싯대를 꽂기식 낚싯대라고 합니다. 마디 간의 굵기 차가 적어서 힘의 손실이 적고 또 통대에 가까운 액션을 보여주지만 휴대와 조립이 불편한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펼친 길이가 짧아서 투피스로 제작 가능한 루어 낚싯대와 선상 낚싯대를 주로 꽂기식으로 만듭니다. 4. 휨새에 따른 분류. 낚싯대는 휘는 정도에 따라서 동양에서는 휨새, 또 서양에서는 액션으로 구분합니다. 휨새는 연조, 그리고 중경, 경조, 초경으로 나뉘는데 연조는 능청능청, 그리고 중경은 낭창낭창, 경조는 짱짱, 그리고 초경은 빡빡 정도의 휨새입니다. 한편 떡붕어 낚싯대는 동조자, 선조자라는 일본식의 이제 휨새 구분을 사용하는데 우리말로는 허리 흔들림, 끝 흔들림이라고 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그 연질대, 경질대라는 표현은 좀 애매한 구분입니다. 가령 중경조를 사람에 따라서 연질로 느낄 수도 있고 또 경질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한편 루어 낚싯대는 액션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가장 낭창거리는 울트라 라이트부터 가장 빳빳한 헤비까지 총 6단계로 나눕니다. 울트라 라이트는 볼락대, 아징대, 풀치대, 라이트는 볼락 전갱이 중에서 큰 시야를 노리는 루어대, 미디엄 라이트는 가장 많이 쓰는 우럭, 광어, 인쇼대, 팁은 부드럽고 허리는 빳빳한 게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미디엄은 에깅대와 농어대, 팁도 빳빳하고 허리도 빳빳합니다. 미디엄 헤비는 알부시리용 쇼지깅대와 늪치동어대, 워킹용 문낚싯대, 헤비는 부시리 파핑대가 이제 보여주는 액션입니다. 5. 용도에 따른 분류. 지금까지 살펴본 형태별, 소재별, 결합 방식별, 휨새별 구분은 이론적 구분이고 실제 낚싯대를 구입할 때 기준이 되는 구분은 용도별 분류입니다. 낚시점에 가서 낚싯대 하나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점원이 꼭 어떤 낚시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무슨 고기를 낚으실 건가요? 그렇게 이제 묻는데 용도별 구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민물에서건 바다에서건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낚싯대 주세요 라고 말하면 낚싯대를 골라줄 수가 없습니다. 용도별 분류는 찌낚싯대, 루어 낚싯대, 원투 낚싯대, 선상 낚싯대로 나뉘는데 한 용도의 낚싯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찌낚싯대는 낭창거려서 루어 낚시나 원투 낚시를 할 수 없고 루어 낚싯대는 짧고 빳빳해서 찌낚시나 원투 낚시를 할 수 없고 또 원투 낚싯대는 무거워서 찌낚시나 루어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사기 전에 내가 어떤 낚시를 할 것인지 그거부터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선 용도별 바다 낚싯대 4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투 낚싯대. 원투 낚싯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4절 뽑기식인데 초원투용 낚싯대는 3절 꽂기식도 있습니다. 낚싯대 중에서 가장 무겁지만은 튼튼해서 힘껏 후려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던진 후에는 이 받침대에 거치하고 입질이 기다리기 때문에 무겁다고 해서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입문하고 또 먼저 접하는 게 이 원투 낚싯대입니다. 가격도 가장 저렴해서 입문자용이 한 5, 6만 원, 중급기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입니다. 2. 루어 낚싯대. 루어 낚싯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2절 꽂기식이며 2.5m 내외로 짧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합니다. 낚싯대가 가볍고 생미끼 대신에 깔끔한 루어를 쓰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원투 낚시만큼 쉽게 입문하고 또 먼저 접하는 게 루어 낚싯대죠. 가격은 중간 정도여서 입문자용이 9만 원에서 한 10만 원, 그리고 이제 중급기가 20만 원 전후입니다. 3. 찌낚싯대. 찌낚싯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5절 뽑기식인데 낚싯대 중에서 가장 가늘고 부드러운 액션을 보여줍니다. 가는 목줄로 큰 돔을 상대하기 위해서 초연질대를 사용하죠. 낚싯대가 대단히 낭창거리기 때문에 초보자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초리대가 0.8mm로 대단히 가늘어서 파손 위험도 높습니다. 가격은 가장 비싼 편이어서 입문자용이 한 10만 원 전후고 중급기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합니다. 4. 선상 낚싯대. 선상 낚싯대는 딱 이렇게 생겼다는 대표 모델이 없지만 2m 이내로 짧은 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미약한 어신을 감지해야 되는 쭈꾸미 선상대는 1.56m에 불과하죠. 배에서는 원투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가 길 필요가 없고, 대가 짧을수록 액션을 주거나 약한 입질을 감지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짧은 대를 사용합니다. 가격은 루어 낚싯대와 비슷합니다. 즉 입문자용이 10만 원 이하, 그리고 중급기는 20만 원 전후입니다. 자, 이제 왜 낚싯대 하나로 모든 낚시를 다 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아직 낚시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한테 맞는 낚시가 루어 낚시일지, 원투 낚시일지, 찌낚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낚시 적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정보로 각 낚시의 특성과 장단점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 낚시일지 한번 맞춰 보시죠. 자, 1. 원투 낚시의 장단점. 원투 낚시는 일단 쉽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던지는 연습만 몇 번 하면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낚시를 던져놓고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기다리는 낚시라서 캠핑이나 차박과 가장 잘 어울리는 낚시입니다. 장비도 저렴하고 또 채비도 낚시점에서 파는 기성품이 싸기 때문에 속칭 낚린이들도 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낚시의 고수가 되려면은 캐스팅을 잘해야 됩니다. 멀리 던지는 데 소질이 있는 분이 유리합니다. 주로 방파제나 백사장에서 많이 하는데, 주로 낚이는 대상어는 가자미, 쥐노래미, 붕장어, 보리멸입니다. 겨울 동해안에서는 감성돔, 또 여름 남해안에서는 참돔 같은 큰 고기도 낚을 수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낚이는 물고기 씨알이 좀 작고 마리수가 적다는 게 단점입니다. 동서남해 중 동해와 서해에서 많이 하는데, 가을에는 서해안, 겨울에는 동해안이 주 낚시터입니다. 2. 루어 낚시의 장단점. 루어 낚시는 가볍고 간편한 낚시입니다. 짧은 루어대를 들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낚시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걷는 걸 좋아하는 액티브한 분들에게 어울립니다. 인조 미끼를 쓰기 때문에 지렁이 만지기를 두려워하는 여성분들도 좋아합니다. 물고기의 활동성이 좋을 때는 많이 낚고 또 큰 놈만 골라서 낚을 수 있지만은 물고기의 활동성이 떨어질 때는 생미끼 낚시보다 저조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 낚시의 고수가 되려면은 이 반사신경이 좀 뛰어나야 됩니다. 대 끝에 진해지는 입질 감각을 빨리 캐치하는 분이 잘 낚습니다. 루어 낚시 대상어는 광어, 우럭, 농어, 방어, 삼치, 볼락, 오징어 같은 작은 물고기를 사냥해서 먹고 사는 육식 어종들입니다. 방파제건 갯바이건 선상이건 낚시터를 가리지 않으며 루어 외에는 소모품이 별로 없어서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동서남해 중에서는 서해안에서 가장 많이 즐기는데, 겨울에는 이제 서해안의 수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남해와 제주도로 원정 낚시를 갑니다. 3. 찌낚시의 장단점. 찌낚시는 가장 다양한 물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감성돔, 뱅에돔, 참돔 같은 고급 어종을 타겟으로 하지만은 밑밥을 뿌려서 물고기를 불러 모으기 때문에 숭어, 우럭, 농어, 학꽁치, 망상어, 고등어, 정갱이 등 돌틈에 밖에 사는 그 쏨뱅이류를 빼고는 거의 모든 물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장비와 소품, 밑밥값이 비싸고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숙달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 해변이나 방파제보다 섬 갯바위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낚싯배 선비도 선상 낚시에 버금갑니다. 이 낚시의 고수가 되려면 물속으로 깔아앉는 그 밑밥과 채비를 상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합니다. 남해안과 제주도가 주 낚시터이며 서해에서는 군산, 또 동해에서는 삼척 그 남쪽으로 내려가야 찌낚시 주 어종인 감성돔과 뱅에돔을 만날 수 있습니다. 4. 선상 낚시의 장단점. 선상 낚시는 확실한 조과를 약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낚싯배가 고기밭을 찾아가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낚시가 서툰 초보자가 온 가족이 먹을 횟감을 낚으려면은
선상 낚시만큼 안전한 방법도 없습니다. 단점은 선장의 판단에 의지하는 수동적 낚시라는 것과 큰 고기를 걸어도 갯바위보다 손맛이 별로라는 것입니다. 배삭시 추가되어서 비용이 비싼 것도 단점이죠. 1인당 3, 4만 원의 체험 배낚시도 있지만은 대부분 1인 6, 7만 원 이상의 선비가 필요합니다. 겨울과 봄에는 동해와 남해,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는 서해가 메인 필드가 됩니다. 겨울에는 방어, 대구, 가자미, 봄에는 도다리, 열기, 우럭, 여름에는 광어, 문어, 깔치, 가을에는 주꾸미, 갑오징어가 대표적인 배낚시 어종들입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의 본론이죠. 장르별로 낚싯대의 실제 선택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투 낚싯대. 원투 낚싯대는 몇 호추를 따라서 던지기에 적당한가 하는 추부하가 낚싯대의 제1 선택 기준이 됩니다. 가령 25봉돌부터 35봉돌까지 그 사이의 봉돌을 달아서 던지기 좋은 낚싯대는 20과 30의 중간인 25를 기준으로 삼아서 25-450 또는 25-500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25는 적정 추부하를 나타내고 뒤에 450과 500은 낚싯대 길이를 나타내죠. 바다 낚시에서는 20호부터 40호 사이의 봉돌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25- 또는 30-로 시작하는 원투 낚싯대를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원투대 선택의 제2 기준은 길이입니다. 보통 민물 원투 낚시에서는 360, 즉 3.6m대를 많이 쓰고 바다 원투 낚시에서는 450, 즉 4.5m대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동해안에서는 500에서 530, 즉 5m에서 5.3m대를 많이 씁니다. 동해안은 파도가 높으니까 대를 높이 세워서 원줄이 파도에 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긴 대를 사용하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바다 원투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원은 추부하 2호 2730의 길이는 서해에서는 460과 450, 또 동해에서는 500과 530입니다. 한편 150m 이상 비거리를 자랑하는 꽃기식의 초원투 낚싯대는 33-400, 35-430, 30-415 이렇게 추부하는 무거우면서 길이는 4 내지 4.5m로 짧은 게 특징입니다. 꽃기식 초원투 때는 백사장의 가자미, 보리멜 낚시용으로 사용되지만은 실제 낚시보다는 그 캐스팅 대회용으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입문 단계에서는 구입을 좀 미뤄 두셔도 됩니다. 이 찌낚싯대. 찌낚싯대는 몇 호 목줄과 함께 쓰면 적당한가 하는 그 적합 목줄이 낚싯대 선택의 제1 기준이 되는데, 적합 목줄 중에서 가장 가는 목줄의 호수를 낚싯대 호수로 표기합니다. 가령 적합 목줄이 1에서 3호인 찌낚싯대는 가장 가는 1호 목줄에 맞춰서 1호대로 표기하고, 또 적합 목줄이 1.5에서 4호인 찌낚싯대는 1.5호대로 표기하죠. 이 호수는 1970년대에 일본 가마가츠사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찌낚싯대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호수는 1호 감성돔용, 1.5호 뱅에돔용, 2호 참돔 긴꼬리 뱅에돔용입니다. 그 중에서 단 한 대만 고른다면 1호대죠. 1호대는 감성돔과 중형 뱅에돔, 중형 참돔을 상대하기에 가장 적합한 낚싯대입니다. 다만 원도에서 4자급의 대형 뱅에돔을 상대할 때는 1.5호대가 유리하고 70cm 이상의 참돔이나 또 5자 긴꼬리 뱅에돔을 상대할 때는 2호대가 유리합니다. 한편 1호대보다 더 연질인 0.8호대가 있습니다. 0.85 목줄로 작은 감성돔과 뱅에돔을 낚아낼 수 있도록 만든 낚싯대인데, 어떤 낚싯대는 0.85 대신에 0.6호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즉 0.85대와 0.6호대는 같은 급입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는 1.2호대와 1.75호대가 출시되는데 각각 1호대와 1.5호대의 중간, 그리고 1.5호대와 2호대의 중간 액션으로 이제 출시됐습니다. 1.25호대는 중형 뱅에돔용, 1.75호는 긴꼬리 뱅에돔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1호대, 1.25호대, 0.85호대의 이 구분이 제조사가 달라지면 좀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즉 A사의 1호대가 B사의 1.25호대보다 더 경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회사의 낚싯대를 여러 호수별로 구입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여러 메이커의 낚싯대를 호수별로 구입하면은 같은 액션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호수를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길이를 정하셔야 되는데, 찌낚싯대의 길이는 5m, 5.3m 거의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5.3m가 표준이지만 최근에는 더 짧고 조작성이 좋은 5m대도 많이 사용합니다. 5m라고 해서 제압력이나 비거리가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5m대는 5.3m대보다 실 중량이 약간 무거워도 들어보면은 앞쏠림이 적어서 그 실제 무게감이 더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200g 이상의 그 제압력이 강한 낚싯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3. 루어 낚싯대. 자, 루어 낚싯대는 그 종류도 대단히 많고 또 스펙 구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루어대의 제원은 액션, 절수, 길이 이 세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표기되는데, 가령 낚싯대에 962mh라고 적혀 있으면은 9.6피트 길이의 2절 미디엄 헤비 액션이라는 뜻입니다. 루어대의 제1 기준인 힘세는 UL, L, ML, 그리고 M, MH, H 이렇게 6단계로 구분되는데, 가장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액션은 ML, 즉 미디엄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제2 기준인 길이는 6피트부터 9피트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는데, 바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길이는 8.6피트입니다. 그렇게 볼 때 바다 루어대를 딱 한 대만 산다면은 862ml 제원의 우럭 광어용 인쇼 로드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보다 짧은 8피트 때는 로드 액션이 많이 필요한 낚시에 쓰면 좋습니다. 가령 록피싱이나 깔치 루어 낚시처럼 낚싯대를 이렇게 흔드는 쉐이킹 액션을 많이 줄 때는 8.6피트보다 8피트대가 좋죠. 그리고 긴 9피트 낚싯대는 원투가 필요한 농어대에 사용됩니다. 바다 루어대 중에서 가장 짧은 대는 7.3에서 7.6피트의 볼락대입니다. 6피트 밑으로는 대부분 이제 민물 루어대입니다. 민물대는 연지일이기 때문에 길면 액션을 주기 힘들고 또 무게감의 앞쏠림이 심해져서 짧게 만듭니다. 쏘가리대나 송어대는 6피트, 베스대는 6.6피트가 많죠. 루어대를 구입하실 때는 가볍고 빳빳한 대가 좋습니다. 그래야 이 루어의 액션을 이제 풀어넣기가 좋고 약한 입질도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거리에 대한 후기를 꼭 체크를 하셔서 그 원투가 잘 되는 낚싯대를 고르는 것이 바다 루어 낚시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4. 선상 낚싯대. 선상 낚싯대는 선상 전용 낚싯대를 말합니다. 선상에서도 참돔 찌낚시나 도다리 원투 낚시 또 뭐 농어 루어 낚시는 그 갯바에서 쓰던 낚싯대를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해도 되지만은 몇몇 선상 전용 낚시, 예를 들어서 뭐 깔치 낚시, 지깅 낚시, 쭈꾸미 낚시 이런 것들은 선상 전용대를 사용해야 편하고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선상대의 특징은 짧다는 것입니다. 짧으면 원투는 힘들지만은 그 대신에 그 액션을 주기 편하고 또 입질 감도가 좋기 때문에 배에서는 632, 672, 682 피트 등 2m 이하의 짧은 대를 사용합니다. 선상대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입문자가 다 사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 중에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낚싯대를 추천한다면 슬로우 지깅대에서 개량된 광어 다운샷 로드입니다. 이 대의 특징은 허리는 빳빳하고 초리는 부드러운 것인데, 일반 지깅대보다는 허리가 부드럽고 라이트 지깅대보다는 초리가 빳빳해서 한 30호에서 50호 봉돌이나 또는 140에서 180g의 루어를 달아서 광어 다운샷 외에도 외수질 낚시나 슬로우 지깅에 두루 쓸 수가 있습니다. 광어 다운샷 대와 유사하지만 다른 느낌의 낚싯대가 참돔 타이라바 낚싯대인데, 타이라바 대는 참돔 입질의 후킹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허리와 초리 간의 그 액션 차이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자, 오늘 바다 낚싯대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투 낚시냐, 찌낚시냐, 루어 낚시냐, 선상 낚시냐, 어떤 게 과연 내 적성에 맞을지 한번 천천히 따져보시고 각 장르별로 소개한 대표적인 범용대를 구입하셔서 바다 낚시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낚싯대 구입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죠. 낚싯대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